예, 우리 고1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여름 교재 예고 태양계 형성, 우리 태양계 형성 과정이죠. 우리가 전번까지는 이제 우리 은하 생성 과정을 다뤘어요. 이 태양계 형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룰 건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이란 건 여러분들 이제 실제 우리 고1 과학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거 만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그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 태양계가 형성된 과정. 여러분 교재 40쪽, 50쪽이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이 두 번째가 우리 태양계는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행성들은 크게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들이 있고 또 목성하고 비슷한 행성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들, 목성하고 비슷한 행성들의 특징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태양에서는 상당히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라 그래 말 그대로. 이 태양 에너지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오면서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뭐 위치 에너지도 있고 또 운동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상에서 이 중에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느냐? 이제 그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요 뉴탐스런 강좌 시작되기 전에 고1과학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 개념 강좌를 우리 시작했죠. 거기서 이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다뤘었는데, 요 뉴탐스런에서는 그런 개념들 중에서도 우리가 개념 강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그 개념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 학교 시험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들, 그거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이제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걸 이제 반복,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확실히 100% 답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태양계 형성 과정인데, 현재 우리 태양계는 약 50억 년 전에, 지금부터 50억 년 전에 형성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가장 확실한 거는 50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수로 50억 년 전으로 가요? 지금 500년 전 일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태양계 형성 과정을 밝히는 것은 현재 태양계 특징들, 현재 태양계 특징을 보고 이 특징을 토대로 태양계는 이렇게 해서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 연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사 연구에서도 만약 1000년 전이다. 그럼 우리가 1000년 전으로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1000년 전의 흔적을 보고 1000년 전에는 뭐 생활상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게 돼요.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완벽하진 않지만은 거의 이제 완전하게 어느 정도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가 태양계 형성 과정을 지금 이제 밝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태양계 형성 과정을 쭉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태양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양계 특징들을 보겠는데, 여러분들 태양계 특징, 여러분 교재 6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이나 또는 주관식 서술형, 주관 서술형은 이제 태양계 특징 중에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주관식 서술형 형태 문제, 아니면 이제 객관식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대부분이 태양 혼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상당히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이 태양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 태양계는 이제 행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행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의 달과 같은 위성들이 있죠. 또 행성 중에서도 조그만 행성이 있어요. 그런 작은 행성들을 소행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왕성 알죠? 명왕성이 이제 행성이었는데 얼마 전에 명왕성이 행성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라 그러질 않고 외소 행성이라 그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성 있잖아요. 이런 천체들의 질량을 다 합쳐놓은 것이 전체 태양의 질량의 1%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질량이 태양계 질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되는 건데, 두 번째가 행성들은,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전체,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전체들을 행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 때 완전한 원이 아니라 조금 찌그러진
타원 모양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한 사람이 케플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건 태양계 역학 단어에서 케플러 법칙에서 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런데 행성들은 태양주를 공전하는데 거의 같은 면상에서 태양주를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행성들이 현재 태양주를 공전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을 요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외워둬야 될 말인데 그 면을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그걸 이제 황도라 그러게 돼요. 이 황도에 관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지구의 자전 공전 얘기를 할 때도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거의 황도 면상이 있다고 보면 되게 돼요. 여기 행성들은 거의 동일한 평면에 놓여 있다는 거는 행성들은 거의 황도면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같은 말이 되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 3번 있죠. 요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성들은 태양주를 공전하는데 이 행성들이 태양주를 공전하는 방향은 모든 행성이 똑같아요. 전부 다 행성들은 현재 서에서 동쪽으로 태양주를 돌고 있어요. 근데 행성들은 공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도 하잖아요. 근데 이 자전은 행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자전을 해요. 근데 태양의 자전, 이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도 이것도 서에서 동해요. 행성의 공전 방향하고 태양의 자전 방향은 다 똑같은 서에서 동이 되게 돼요. 근데 자전은 태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도 자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행성들의 자전 방향을 보면 대부분 행성이 서에서 동해요. 근데 행성 중에 여러분들 금성 알죠? 금성하고 또 천왕성 있잖아요. 이 두 개 행성은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에서 서예요. 근데 금성하고 천왕성도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지구의 경우는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화성도 공전 방향 서에서 동, 자전 방향 서에서 동이에요. 그럼 목성도 역시 공전 방향 서에서 동, 자전 방향 서에서 동이에요. 근데 금성은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지만은 자전 방향은 동에서 서라는 거죠. 그럼 천왕성도 공전 방향은 역시 서에서 동이에요. 근데 자전 방향은 동에서 서가 되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요거 학교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 중에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반대인 행성하면 바로 금성하고 천왕성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우리 지구는 이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보면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내가 지금 금성에 가 있다고 하면 그 금성에서 해가 어디서 뜨겠어요? 금성은 동에서 서로 자전한다고 했잖아요. 그 금성에서는 해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떠요. 그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거는 지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성에 가면은 해가 서쪽에서 뜨게 돼요. 근데 행성들은 공전할 때 이 공전 속도가 행성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돈다는 거예요. 역시 이 사실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케플러예요. 그러니까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 근데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다. 다 케플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건데 이 케플러는 이걸 관측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주를 천천히 도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케플러가 몰랐어요. 그럼 그 이유를 또 밝혀낸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뉴턴이에요. 뉴턴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행성들이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냐. 그건 바로 중력 때문이다. 거기서 만인력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태양계 형성 끝난 다음에 태양계 역학 단어에서 그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돼요. 그다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크게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하고 목성하고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했죠. 근데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들 하면 수성, 금성, 화성이에요. 근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들이 목성하고 비슷한 행성들보다 태양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에 가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들은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녹는 점이 높은 철이나 규산염 물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들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규산염 물질로 돼 있다 해서 규산염 행성이라고도 불러요. 반면에 목성하고 비슷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태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들보다는 온도가 낮단 말이에요. 차갑단 말이에요. 차갑기 때문에 이런 행성들은 녹는 점이 낮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수소나 얼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목성과 비슷한 행성들을 다른 말로 수소형 행성 이렇게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규산염 행성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들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5가지가 우리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태양계가 생성되는 과정 우리가 50억 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태양계가 이렇게 생성됐을 것이다. 그럼 그 생성된 과정에 따라서 이런 특징들이 다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 생성 형성 과정은 이 태양계 특징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태양계에 있는 천체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만 별이죠. 별이잖아요. 태양은 별이에요. 태양은 우리 지구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근데 별의 생성 과정은 우리가 앞에 별과 은하에서 얘기했었죠. 별도 탄생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별도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에는 영원 불멸이라는 건 없어요. 뭐든지 태어나서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했죠. 단지 그 수명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의 경우는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돼요. 100억 년. 근데 우리 태양계가 생성된 게 50억 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태양은 이제 50억 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양은 앞으로도 이제 50억 년 정도를 더 살게 돼요. 수명이 정해진 거야. 참 오래 사는 거죠, 태양은. 근데 이런 별들이 생성되는 곳이 바로 어디 하면 성운이라고 했잖아요, 성운. 그럼 우리 태양계도 성운에서 형성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별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별의 에너지원이 핵융합 반응이잖아요. 근데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라고 했죠. 그럼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 반응, 핵반응으로 생성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신성이나 초신성 같은 이런 별의 폭발로 생긴다고 했죠. 근데 우리 지구에 보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 지구에 있어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에 쓰는 우라늄. 우라늄은 철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우리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이 말은 우리 태양계가 형성된 성운 안에는 이 성운 안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만약 태양계가 형성된 성운 안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지구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디서 생겼겠어요? 이 말은 우리 태양계 성운은 이런 초신성 폭발로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은하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은하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은하는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서 은하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학교 특히 주관식 단답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 나서 은하 이런 나서 은하들은 나선팔 쪽에 이 성간 물질 성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역시 우리 은하 나선팔에 있던 별이 하나 폭발을 한 거죠. 신성 폭발을 한 거예요. 그때 성운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성운 중에 하나에서 우리 태양계가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양계가 형성된 곳은 별이 탄생한 곳과 마찬가지로 성운이 되게 돼요. 우리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로 형성이 되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형성된 이 태양계 성운은 그러니까 이 우주에 제일 많은 물질이 수소라고 그랬잖아요.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라고 했죠. 우리 태양계가 형성된 성운에도 제일 많은 성분은 수소였어요. 그 다음에 헬륨이었고. 근데 현재 우리가 태양계 형성된 과정은 비교적 정확하게,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계가 형성된 성운도 당연히 수소가 제일 많았는데 그 수소의 함량이 %까지 현재 우리는 얘기를 해요. 거의 소수 초째짜리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대단한 거야.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현재 우주의 나이는 얼마라겠어? 우주의 나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현재 137억 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의 나이 137억 년. 그럼 137억 년 전에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생성된 과정까지도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 우주가 생성된 바로 3초 후, 3초 후까지 일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현대과학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아직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이런 쪽 분야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정확하게 이런 더 많은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수소가 한 73.6% 그리고 이제 헬륨이 뭐 24.8% 정도. 그럼 나머지 1.6%가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73.6%, 24.8%뭐 이런 24.8% 이런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이 현재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이나 행성들의 성분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상당히 복잡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할 때 나오게 되는데 그 성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운이 돼 있어요. 근데 성운이 이제 처음에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한다는 거죠. 성운 자체가. 근데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성운은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럼 이게 수축한다는 건 잡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성운을 수축시키는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중력하네, 중력. 성운이. 이 성운에 있는 중력의 힘으로, 성운 중심의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운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거, 이 회전 축 방향은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해요. 그런데 이제 회전 축의 직각 방향은 항상 이렇게 회전이라는 것 자체가 도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는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이 작용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원심력 아니에요, 원심력. 원심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실제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고일과학 내용을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냐면, 우리가 앞에 개념 강좌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거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상당히 여러 군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시험도 잘 봐야 되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학교 시험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학 가기 위해서. 근데 현재 대학을 가는, 여러분들 대학을 진학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있는데, 근데 그런 여러분들 들어봤죠? 근데 그 수시 뭐 이런 전형 중에서 대학을 가는 시험 중에 수학 능력 시험도 있지만은 논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논술로 대학 가는 게 상대 비중이 커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이 논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논술에서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 이 태양계 형성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그 태양계 형성 과정인데 고일에서 배우는 학교 시험보다 이제 조금 어려운 이런 얘기도 하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논술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처음 듣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었던 거면 근데 조금이라도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면은 뭐 이런 거 완전히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정도 해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그때 가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 회전축 방향은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면서 이 성운이 중심적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전축의 직각 방향은 원심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럼 바깥쪽에 펼쳐나가게 돼요. 근데 이 중력이 당연히 원심력보다 크죠. 그럼 성운은 중심 쪽으로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흩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성운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회전축 방향은 중력의 힘으로 수축을 하고 회전축의 직각 방향은 원심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운 자체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운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이 중력의 힘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심에 모여 있는 양이 원반 쪽,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곽 쪽으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성운이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을 하는데 수축을 하니까 회전 속도는 수축하는 과정의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제 이게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하면은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각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할 때는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각 운동량 보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제 어려운 말보다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회전할 때는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알았냐면, 여러분들 그 김연아 선수 다 알죠? 피겨 스케이팅 하는. 근데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 보면은 회전들 하잖아요. 회전하는데 회전하면서 계속 회전 속도 빨라지죠. 근데 그 회전 속도가 빨라질 때 그 선수들의 그 팔 모양을 보면 처음에 천천히 회전할 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다 이 팔을 이렇게 점점 줄이면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처음에는 이만했다가 이게 줄어든다는 거는 마치 성운이 수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회전 반경이, 회전의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회전 속도는 빨라져요. 그걸 각운동량 보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회전, 피겨스케이팅 할 때 회전하는 거 똑같은 일이 처음에 우리 태양광이 형성된 성운에서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회전하는 과정에서는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요거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각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데, 이 말보다는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회전할 때는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가 되게 돼요. 빨라지면서 이 성운 자체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돼요. 그럼 이 성운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회전하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서 모양이 원반 모양이 되는 이유는 이 회전축 방향을 작용하는 중력하고 회전축의 직각 방향을 작용하는 원심력, 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출제가 되질 않아요. 요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이제 과학 논술 공부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이 되게 돼요. 그럼 아무래도 이 성운을 구성하는 물질은 요 중심적으로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그럼 이 성운 중심부 온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원반 쪽으로 흩어진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물질들, 원반 쪽으로 흩어진 물질들은 이제 미행성체라 그래요. 미자가 이 말 자체가 작다는 뜻이에요. 미세하다 그러잖아요. 아주 조그만 행성이라고 보면 되게 돼요. 얼마나 작으냐면은 이제 작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티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꽤 큰 거예요, 꽤 큰 거. 작다고 하는데 보통 질량으로 얘기하면 10에 16승 정도, 10에 16승 그램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10에 17승 그램. 10 곱하기 17이 아니라 10에 17승 그램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왜 작다고 하냐면 우리 지구 있잖아요. 지구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구의 질량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그냥 얘기하면 6 곱하기 10에 27승 그램이에요. 우리 지구의 질량이 10에 27승 그램 정도 돼요. 근데 미행성들은 보통 이제 질량이 10에 16승에서 17승, 18승 그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약 1억 분의 1에서 100억 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미행성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원반 쪽에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원반 쪽에 있는 물질들보다는 중심에 있는 물질이 훨씬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심은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이 중심에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온도가 1000만 이상이 되면 이때 온도는 절대 온도라고 했죠. 우리가 일상에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잖아요. 섭씨 온도는 여기서 273을 빼면 섭씨 온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온도가 그래서 이 1000만 이상이 되면 이 성운을 구성한 물질 중 제일 많은 게 수소 아니에요. 그럼 수소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럼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그 빛이 나오면 그때 이제 비로소 별이 되게 돼요.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도가 만약에 1000만까지는 되지 못하고 한 800만에서 900만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온도에서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별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런 상태의 별을 원시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태양도 똑같은 태양도 별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태양도 이 원시별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원시별 단계에 있었던 태양을 원시 태양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이때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된다 할 때 이 원시 태양은 아직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이 중심의 온도가 1000만이 되지 못한 상태. 별로 보면 원시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제 완전히 태양이 별이 되지 못한 거죠. 그때 이제 원반이 형성되고 미행성체 형성됐어요. 근데 이런 미행성체들이 이제 서로 돌다 보면 이런 것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겠죠. 깨지기도 하지만 이게 합쳐지게 돼요. 합쳐져서 행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행성들은 현재 우리 지구하고 질량을 비교해 보면 지구 질량의 약 1억 분의 1에서 100억 분의 1 사이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작은 행성들이 최소 수십억 개가 부딪히면서 우리 지구가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는 합쳐지기도 하지만 깨지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구가 형성된 효자리, 이 자리에는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런 미행성들이 현재 추산으로는 100억 개 이상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뭉쳐서 지구가 된 거예요. 원시 형성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태양계가 이렇게 행성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 우리 태양계가 형성된 과정인데,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반드시 좀 외워둬야 될 건 첫째가 태양계가 형성된 순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 먼저 성운이 첫 번째죠. 태양계 성운. 그다음 두 번째가 성운이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는 과정. 그다음 세 번째가 원시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란 거는 아직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전 상태 태양. 별로 얘기하면은 바로 원시별을 얘기하게 돼요. 우리가 앞에 별에서 원시별 얘기했잖아요. 원시별 단계가 되게 돼. 핵융합 반응을 하기 전에 태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미행성체. 미행성체는 작은 행성이죠. 여기서 이제 행성이 형성이 됐다. 그 행성이 형성됐다는 거는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 듣고 이 과정. 그러니까 성운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회전하는 과정에서는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태양은 이 성운의 중심에 그리고 이 원반 쪽에 행성들은 이 미행성체들은 이 원반 쪽에 형성이 됐다는 거. 그럼 여기서 미행성체가 형성된 곳은 우리 태양계 성운에서도 바깥쪽 부분 이 원반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꼭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태양계 형성 과정인데, 그럼 이 우리 태양계는 이런 성운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사실을 역시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태양계 형성 과정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태양계에 있었던 성운이 바로 성운에서 태양이 형성됐다. 이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칸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독일의 철학자.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프라스라는 사람하고, 이 라프라스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학자예요. 이 칸트하고 라프라스가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운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운설을 가장 쉽게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 태양계는 성운에서 형성이 됐다. 근데 성운에서 태양계가 형성됐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칸트하고 라프라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칸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철학자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 철학자하고 이 중세 때 철학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 현대 철학이라는 거는 철학이라는 분야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중세나 고대 때는 철학이라는 거는 모든 학문을 다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것만 철학이 아니라 우리 자연과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철학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철학이고, 국문학, 영문학 이런 것도 다 철학으로 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영어로 여러분들 필로소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원래 뜻이, 이 소피라는 게 쉬운 말로 하면 knowledge, 지식이란 뜻이에요. 필이란 거는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럼 지식을 좋아하는 행동은 다 철학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에는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 한자는 배우지 못했는데 한자로 쓰면은 이제 뭐 이렇게 쓰는데 세상을 밝히는 학문은 다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대학도 가고 또 대학원도 가고 지나가서 이제 박사가 되고 하잖아요. 박사가 여러 가지 박사가 있는데 박사 중에서도 가장 이제 권위 있는 박사가 철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철학 박사라는 거는 모든 분야 다 철학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과학을 연구하고 여러분들 지구과학 공부해서 나중에 박사가 될 때 지구학 박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철학 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학뿐만 아니라 지구학 외에 다양한 분야를 다 지식이 넓으면 철학 박사가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칸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철학자지만은 칸트는 이런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자연과학에서도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형성 과정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칸트하고 라프라스가 성운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요것도 이제 같이 좀 정리해서 알아두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그 태양계 특징하고 이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몇 가지 내용들, 요게 여러분들 꼭 좀 외워둬야 될 사항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이제 문제들 보고 몇 개 이제 다시 반복 연습을 하겠는데,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보기 전에 이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럼 이 현재 우리가 하는 성운설로는 현재 태양계 특징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 특징들 중에서 행성들은 태양주를 공전하는데 공전궤도면은 거의 일치한다겠죠. 그럼 이거는 성운설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성운이 중력의 힘으로 수축, 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의 태양, 원반 쪽에 행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행성들은 거의 같은 원반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성들 공전궤도면은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죠. 원반이 행성이 생성된 곳이니까. 그럼 행성의 공전 방향하고 태양의 자전 방향은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운이 중력의 힘으로 수축, 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의 태양, 원반의 행성이 생겼어요. 그럼 이 성운이 회전하는 방향이 바로 현재 태양의 자전 방향이면서 동시에 행성의 공전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그 행성의 공전 방향과 태양의 자전 방향은 당연히 같아야 되죠. 성운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태양계가 형성됐다고 하면 실제 같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운이 중력의 힘으로 회전,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심의 태양, 원반의 행성이 생겼다고 하면 태양하고 행성은 거의 같은 시기에 생성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태양하고 행성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 비슷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 태양계의 나이는 한 50억 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는 현재 50억 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의 나이는,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럼 50억 년, 46억 년 하면 무려 4억 년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비슷하냐? 이렇게 따지면 진짜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1억 년하고 2억 년 하면 1억 년 차. 이건 크죠, 1억 년과 2억 년은. 근데 50억 년하고 46억 년, 거기서 4억 년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볼 때, 어렸을 때 10살하고 12살하고는 2살 차이 큰 거죠. 근데 70세인 할아버지하고 72세인 할아버지하고 2살 갖고 따지면 그걸 뭐 우스워요. 다 나이 사람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문학적인 개념은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좀 달라요. 시간이나 거리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다. 그럼 46억 년이라고 하는 데는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년의 오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천만 년 정도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으로 본다. 그것도 확실치 않은데, 그럼 137억 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5천만 년 정도 오차는 그냥 늘 당연한 걸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의 태양까지 거리를 지금 얼마라고 하냐면, 지구의 태양까지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1억 4,950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럼 1억 4,95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만의 오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천 정도는 5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1, 2천 킬로미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 요거
네 번째, 그럼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의 구성 물질이 다르다. 이것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설명이 되냐면 바로 태양계 성운이 중력의 힘으로 수축, 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에 태양, 원반 쪽에 행성이 생겼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중심 쪽에도 온도가 많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장작에다 불을 붙이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장작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럼 장작에 불이 붙으면 불꽃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럼 그 장작에 불이 붙은 상태, 그게 우리가 바로 우리 태양계 성운의 중심, 태양이고 튀어나간 불꽃들이 바로 미행성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행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갈 때 보면 당연히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어떤 게 더 멀리까지 튀어나갈 수 있어요. 가벼운 게 멀리까지 갈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건 멀리 가지 못하고. 그 우리 태양계 성운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도 가벼운 수소나 헬륨은 가벼우니까 태양에서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산소나 규소 우리가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규소예요. 또는 철을 우리가 F1을 쓰잖아요. 이런 거는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이건 멀리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거우니까. 그럼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산소나 규소, 철이 주성분인 행성이 됐을 거고, 그럼 수소나 헬륨이 주성분인 행성은 태양에서 멀리 있는 행성일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에 가까이 있는 실제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산소, 규소, 철이 주성분인 행성이에요. 근데 태양에서 멀리 있는 수소나 헬륨은 태양에서 멀리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수소나 헬륨이 주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바로 이걸 바로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의 구성 물질이 다른 것도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은 목성 행성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어요. 무겁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 무거운 물질들은 멀리 가지 못하니까. 근데 실제 우리 태양계 성운에는 처음에 우리 태양계에 형성된 성운에는 이런 수소나 헬륨이 더 많다 그랬어요? 아니면 산소나 규소, 철이 더 많다 그랬어요? 이게 훨씬 더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수소하고 헬륨이 우리 전체 태양계 성운의 거의 98%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두 개를 더한 것이. 그럼 이게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보다는 목성형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 당연히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어떤 행성들이 현재 더 크겠어요? 이쪽이 더 많았으니까 이 목성 행성들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행성들을 보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보다는 훨씬 더 질량도 크고 크기도 커요. 그런데 밀도는 우리 지구 행성들이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성운이 중력의 힘으로 수축, 회전하는 과정에서 먼저 성운 중심에 태양이 생기고 원반 쪽에 행성이 생겼는데 그 원반 쪽에 행성이 생겼다는 성운설로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현재는 태양계 생성 과정을 그러니까 50억 년 전 일이죠. 50억 년 전 일을 완벽하진 않지만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완벽하지 않다는 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과정을 우리 태양계의 특징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완벽한 이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설명이 좀 정확지가 않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 성운이 회전하던 방향이 바로 현재 태양의 자전 방향이고 행성의 공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태양의 자전 방향, 행성의 공전 방향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성운이 회전하던 방향이 바로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자전 방향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의 자전 방향, 행성의 공전 방향 두 가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 행성들의 자전 방향도 모든 행성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성하고 천왕성만은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설명이 좀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현재 행성들은 이런 작은 행성들이 부딪히면서 충돌로 생겼다고 했죠. 그럼 부딪히면서 점점 커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성하고 천왕성의 경우는 현재 완전한 크기가 되기 전에 금성이 크기가 되기 전에 상당히 큰 미행성체가 부딪힌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전을 그때는 부딪히기 전에는
금성도 서에서 동으로 자전했는데 상당히 큰 거하고 부딪히면서 이게 도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전주 경사각도 달라진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허구 많은 행성 중에서 왜 금성하고 천왕성만 그렇게 상당히 큰 미행성하고 부딪혔냐.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화성이 부딪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근데 금성과 천왕성이 부딪힌 이유는 그건 참 우연의 일치죠. 우연히 그 자리에 금성이 현재 형성된 자리에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큰 미행성체가 있었다.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성과 천왕성은 자전 방향이 공전 방향과 반대냐. 요거는 현재 성운설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태양계 형성 과정인데 그럼 이 태양계 형성 과정은 여러분 교재에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재 65쪽에 65쪽으로 가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65쪽 1번 문제. 1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이제 그 교재를 보면서 그냥 문제를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했던 태양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어요. 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대부분 차지한다. 맞죠?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태양의 자전 방향과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성들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 태양의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 그러니까 행성들의 대부분 행성들의 자전 방향도 서에서 동. 근데 반드시 같이 외워둘 것이 금성과 천왕성만은 자전 방향이 동에서 서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행성들의 공전 궤도는 거의 동일한 평면에 놓여 있다. 바로 이 성운 원반 쪽이 행성이 생긴 곳이니까. 그러니까 행성들은 전부 다 태양계 성운의 그 원반 쪽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평면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답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답이 되게 돼요. 그다음 이제 2번 문제인데 미행성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됐어요. 이제 미는 작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구하고 비교하면 미행성체들은 지구보다 지구 질량의 약 1억 분의 1에서 100억 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천체를 미행성체라고 그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태양계 천체를 보면 먼저 행성 있죠.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물론 지구 들어가죠. 요걸 행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명왕성은 행성이라 그러질 않고 외소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화성하고 목성 사이 보면 그러니까 미행성체보다는 큰데 우리 지구의 달은 행성이 아니라 위성이죠. 지구의 달보다 작은 행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행성체보다는 크지만은 우리 지구의 달보다도 작아요. 이런 조그만 행성들을 소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이제 해성 있죠. 그다음 위성이 있어요. 위성은 이제 우리 지구의 달 같은 경우는 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에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은 전부 다 태양줄 도는 천체예요. 그럼 위성은 태양줄 도는 게 아니죠. 이건 행성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개를 이 중에서도 행성, 소행성, 외소행성을 합쳐서 그냥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는데 그 행성 중에는 행성도 있고 외소행성도 있고 소행성도 있다는 거죠. 해성도 있고. 근데 위성은 행성 태양줄 도는 것이 아니라 행성줄 도는 천체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태양줄 도는 천체 중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를 행성. 명왕성은 외소행성. 근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조그만 행성들을 소행성. 그럼 이 소행성이 조그마다는 거는 이런 우리 지구의 달 같은 위성보다 작아요. 위성보다 작지만은 미행성체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 해성도 태양줄 돈다고 했잖아요. 해성도 행성들처럼 태양줄 공전하는데 이 해성은 행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꼬리가 있어요. 이거. 꼬리가 있는 천체예요. 꼬리.
해성은 꼬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미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구의 지구 질량의 약 1억 분에서 100분의 1 정도 되는 100억 분의 1, 1억 분의 1에서 100억 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전체를 우리가 미행성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외수 행성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외수 행성과 미행성체는 지금 다르잖아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태양계 성은 중심부, 우리 성은 중심부에는 태양이 생겼다 그랬죠. 이런 천체들은 다 원반에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행성체가 형성된 곳은 중심이 아니라 원반이죠. 그다음 태양계 원반에 있던 아주 작은 입자들이다. 여기서 작다고 해서 그냥 작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구 질량의 1억 분의 1에서 약 100억 분의 1. 그래도 10의 16승에서 10의 18승 정도 그램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18승 그램이라면 그램.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입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원반에 있던 건 맞는데 요 말이 틀린 거죠. 작은 입자라고 하면 이런 작은 입자잖아요. 이걸 작은 입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10의 16승에 18승 그램인데.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근데 이 3번 맞았다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쉬운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그 작은 입자들이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행성이 되지 못한 소행성이나 해성을 말한다. 아니죠. 이거 행성이 되지 못한 소행성이나 해성은 다르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미행성체, 이 미행성체가 모여서 이게 된 거니까. 충돌을 거듭하여 원시행성을 형성하였다. 그렇죠. 이 현재 행성들은 미행성체 충돌로 생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옳은 내용은 5번 하나죠. 정답은 5번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요 행성, 외수행성, 소행성, 해성, 위성 요 5가지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3번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현재 행성들은 미행성체 충돌로 형성이 되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미행성체가 형성된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도 이런 작은 미행성체들이 원반상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남아 있었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태양은 별이 됐어요. 그럼 태양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에서는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태양풍이 나오면서 그런 작은 미행성체들을 우리 태양계 끝으로 다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진공청소기 같은 거 있죠. 나중에 이제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행성이 되지 못한 이런 작은 미행성체들은 태양계 끝으로 남아서 끝으로 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르투 구름이라고 하는데 오르투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해성이 만들어진 장소가 되게 돼요. 그럼 조금 복잡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다루게 돼요. 일단 여기서는 미행성체 충돌로 원시행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간이 다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태양계 형성 2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태양계 형성 과정 관련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태양계 형성 관련된 문제들 연습을 조금 더 해본 다음에 그다음 우리 태양계 행성주에서도 그 특징들 그런 내용들 또 정리하고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